그 사람의 뉴턴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을 텐데, 자, 그걸 얼마나 이해했는지 지금부터 논술 따라잡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철이가 수업 시간에 이제 관성의 법칙을 배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랬을 때 실생활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이럴 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예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이상의 한번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예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 미리 한 세 가지 정도 써놨는데 세 가지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추가적으로 생각한 거 몇 가지가 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야구방망이로 이불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구방망이로 이불을 턴다. 자, 선생님 여기 들고 있는 요것이 이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불에 뭔가 점점점점 뭔가 지저분한 게 묻어있을 때 내가 야구방망이 이렇게 탁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는 뒤로 빠지죠. 그러면서 이 위에 붙어 있었던 먼지들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탁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는 밑으로 떨어지고 뒤에 있었던 이불만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먼지를 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관성의 법칙 배웠잖아요. 뭐 해야 돼요? 엄마가 먼지 좀 털어라 하면은, 그래 나 이거 관성의 법칙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밖에 가서 열심히 털어야죠. 엄마 나 하기 싫어, 나 도망갈래, 나 게임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볼게요. 자동차가 출발할 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난 뒤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훅 쏠리게 되잖아요. 또 자동차를 이거 비슷한 예로 이제 2번 말고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앞쪽으로 확 쏠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 봐봐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인데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어요. 자동차는 앞으로 갑자기 나가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동차가 출발할 때 쏠림 현상이고, 반대로 같이 가다가 얘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무엇이 된다? 쏠림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갈 때 옆에서 커브를 갑자기 확 꺾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나는 원래 일로 가려고 했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가요?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가 다 관성의 법칙의 예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그림은 빈 컵으로 선생님이 하나 준비를 해놓고 이 위에다 이렇게 종이를 얹어놨어요. 그리고 위에다 동전 하나 500원짜리 얹어놨거든요. 이래놓고 내가 종이를요 살살살살살살살 잡아당기면요 동전이 살살살살 따라와요. 근데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걸 갑자기 싹 잡아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전이 아래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결국 얘가 움직였지만 동전은 무엇을 갖고 있다?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컵 안으로 쨍그랑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은 양동이 있죠. 양동에다 물을 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팔 크게 돌려보세요. 잘못하면 뒤집어 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많이 넣지 말고요. 양동에다 물을 대략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 한번 세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양동에 있는 물이 쏟아져야 정상이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 안 쏟아지거든요. 무엇 때문에? 바로 관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관성도 있고요. 원심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관성 또는 원심력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관성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두 가지는,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랄랄라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왜 넘어져요? 설마 걸음말 아직 못해서? 걸음말 라이센스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우리가 관성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돌부리가 갑자기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동차 쏠림처럼 앞으로 훅 쓰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관성의 법칙의 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뉴턴의 1법칙에 대한 예를 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예요? 뉴턴의 2법칙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는 2번이니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자, 뉴턴의 제2법칙 문제가 뭐예요? 뭐예요? 이름이? 질량 가속도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설마 문제에 있는 건 컨닝한 건 아니겠죠? 자, 질량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 질량이 있는 물체한테 내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에 대해서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걸 한번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뉴턴의 제2법칙인 질량 가속도의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식으로는 그렇죠. F는 ma다라는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F는 ma. 자, 그렇다면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물체. 이거 물체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가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 가라고 하는 물체한테는요, 내가 10N을 가했더니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F는 ma라고 하는 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F는 ma라고 하는 식에서 F가 얼마예요? 10N은 질량이 얼마예요? 몰라요. 그리고 가속도 a가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질량 m은 얼마가 나와요? 10kg이다 라는 식으로 나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F는 ma에다 집어넣었더니 질량 자체는 우리가 10kg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내가 20N이라고 하는 힘을 가했어요. 20N이라고 하는 힘을 가했을 경우에 우리가 얘 가속도 a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똑같죠. F는 ma에다가 F는 20, 질량은 10 곱하기 새로운 a 프라임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a가 얼마야? a 프라임이 2m/s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위 꼭 써줘야 돼요. 물리는 단위 안 써주면 큰일 난다고 했죠. 자, 이처럼 만약에 내가 힘을 2배를 가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힘이 2배니까 당연히 생기는 가속도도 2배가 된다라는 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자, 뉴턴의 제2법칙 배웠죠? 자, 다음 문제는 뭐예요?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3번은요. 우리가 뉴턴의 제3번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3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문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재하고 재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부터 수상하죠. 민재, 재민이. 뭔가 좀 수상한 애들인데 얘들이 스케이트를 신고서 빙판 위에 둘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민재가 갑자기 재민이를 확 밀었어요. 딱 밀었더니 재민이가 뒤로 쫙 밀렸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재민이만 밀린 게 아니라 민재도 같이 밀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놀이를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있을 때 민재가 재민이를 또 밀었거든요. 아이, 넘어져라 하고 밀었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그 밀어준 민재는 밀리지 않고 재민이만 밀렸어요. 빙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결과가 빙판에서는 밀어준 사람도 밀리거든요. 근데 왜 모래밭에서는 내가 밀어준 대상인 재민이만 밀리고 민재는 밀리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재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민재가 이렇게 서 있고 재민이도 서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마찰이 없는 이렇게 매끈한 면에 서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얘가 얘한테 무엇을 작용을 해줬을 경우에 반대로 얘가 얘한테 무엇을 해준다? 반작용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민재, 재민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을 해준다? 그렇죠. 서로 뒤집어주면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작용, 반작용 할 때는 선생님이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죠?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자, 민재가 재민이를 밀어주는 힘, 그게 첫 번째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뭐예요? 목적어랑 주어랑 위치를 싹 바꿔주는 거니까 재민이가 민재를 밀어주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빙판이라고 하는 면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작용하는 힘이 서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밀리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밀리게 돼가지고 둘 다 어떻게 된다? 갑자기 쫙 밖으로 밀려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둘이 이렇게 똑같이 서 있어요.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이번에는 이 밑에가 모래밭이다라는 거예요. 모래밭은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마찰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찰이 크다라는 거죠. 마찰이 있는 경우요. 이럴 경우에 민재가 재민이를 밀어줘요. 민재가 재민이를 밀어주는 경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얘가 반작용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때 작용과 반작용은 위에랑 똑같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존재 안 한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내가 밀어준 힘에 의해 가지고 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반작용이 왔을 때 얘가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 마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찰이 있을 때하고 마찰이 없을 때는요, 내가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딱 디디고 밀어주기 때문에 저쪽에만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가 마찰이 없는 곳에서, 내가 아래쪽에다가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친구를 밀어줬을 경우 어떻게 돼요? 나도 뒤로 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냐? 바로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어디 우주에서 움직일 때 보면 막 이렇게 천천히 막 이렇게 움직이죠. 막 뭔가 막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냐, 둔한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다 서로 어떻게 돼요? 툭 치면은 뒤로 쫙 밀리잖아.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3번 문제를 봤고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질량하고 무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과학 시간에 이제 담비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담비야, 너 몸무게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니까 몸무게가 담비가 20kg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죠. 몸무게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무게.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중력을 물어본 거예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담비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담비라고 하는 학생은 어디 서 있어요? 지구 위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담비라고 하는 학생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다시 말해서 무게 W가 있을 건데 선생님이 물어본 건 이 W를 물어봤어요. 근데 담비는 자신의 질량인 M을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담비의 질량이 실제로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구에서는 정의상 20kg일 경우에 요 중력이 얼마냐면은 실제로는 얼마예요? 2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9.8이 귀찮으니까 9.8 하지 않고 10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200kg이 아니라 힘의 단위인 200N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귀찮죠? 언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몸무게 얼마야? 라고 물어봤대. 나는 지금 내 몸무게 60kg니까 거기다 9.8 곱해가지고 얼마나 귀찮아요. 또는 10 계산하라 하더라도 나 이거 60이라고 해야 되나 600이라고 해야 돼? 이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정했어요. 만약에 질량이 20kg일 경우에 우리 무게를 얼마라고 대답해 주냐면요. 똑같은 20kg 중 또는 영어로는 20kg F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우리가 특별한 경우지만 지구에서는 이 F나 중마저도 떼버리고 그냥 20kg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이 그냥 무게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20kg 중이 정확한 무게고요. 20kg은 뭐예요? 질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 그 값을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식에다 곱해줘서 만든 거다. 다시 말해서 중력은 힘이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중력 가속도를 곱했을 때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